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이 한국인 밥상에 없으면 안 되는 김치. 오늘도 저와 함께 김치 같은 법을 맛 좀 보시죠.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라면에는 신김치, 보쌈에는 또 겉절이, 그때그때 음식마다 또 맞는 김치 궁합도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법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맛있는 김치에는 남다른 양념 내용물과 비율이 중요한 법. 바로 꼭 필요한 양념 같은 데이터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이제는 김치뿐만 아니라 법 없이도 못 사는 남자,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들의 법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나저나 우리 전민기 팀장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김치 없이 밥 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치 같은 남자. 우범의 김치! 신김치! 김치죠. 제가 있었어야죠. 그러네요.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저 깍두기 정도로만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전민기 씨 없이. 알겠습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저희가 오프닝 김치로 시작을 했는데 왜 시작부터 김치 타령이냐? 네.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라서 오늘 열어봤습니다. 근데 김기리 씨 이제 김치 없이도 못 살고 법 없이도 못 산다. 원래 법 없이 살아야 좋은 거 아닐까요? 법이 있어야죠. 그래요? 법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네. 아니 사실 우리 기리 씨 같은 경우에는 법 없어도 살죠.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내가 내 정도대로 간다면은 나는 법 없어도 사는데 또 법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다른 사람이 또 다 내 마음 같진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법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소에 맞게 법이 또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또 임 변호사 아니겠어요? 그렇죠. 법이 있어야 제가 또 일을 하고 살죠. 먹고 사는군요. 그럼요. 또 무서운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럼요. 법 없이는 못 사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꼭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11월 22일 왜 김치의 날인지 혹시 아세요? 112. 112. 네. 11일 하나하나 네. 22일 22가지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해서 11월 22일 김치의 효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고요. 잘해줘.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기념일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라 갈수록 그 의미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은데 김치의 종주국으로서 아주 뿌듯합니다. 야, 하나하나마다 22가지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 네네. 오, 기가 막히네요. 자, 근데 11월 22일 이제 기억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식으로 된 법정 기념일인 거죠? 네, 법정 기념일입니다. 김치산업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해당 법 제20조 2에 의거해서 2020년도에 개정안을 통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아까도 이제 김치의 종주국 말씀하셨지만은 네. 김치의 날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오. 미국 같은 경우는 꽤 많아요. 그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이런 곳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했고요. 브라질의 상파울루시도 김치의 날을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런던의 킹스턴 어폰 템스 왕립구라고 하는 자치구가 있는데 여기도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을 공식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있잖아요. 네. 여기는 심지어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돼서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무슨 뭐 K컬처, 뭐 K팝, 또 뭐 K, 뭐 위상이 대단한데 K푸드가 여기저기서 난리라고는 합니다만 이렇게 세계가 우리 김치를 좋아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랑스러운데. 그렇죠. 괜히 어깨가 또 으쓱해지는 일인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김치처럼 꼭 알아둬야 할 통과법이나 뭐 시행법 또 뭐 없을까요? 혹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저요. 이게 지갑에 다 넣고 다니면 무거운데 이거 사실 갖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시죠? 편하죠, 편하죠. 근데 이제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갖고 다니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17살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고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주민센터 꼭 가야 되나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 실물 주민등록증을 직접 회로, 그러니까 IC 칩이 삽입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이 그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에 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 경우에는 이제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긴 한데 다만 한 가지, 이 IC 칩 비용 5,000원은 부담을 해야 된다. 네. 이 갈수록 세상이 편해지고 있긴 하다만 좀 불안한 것이 이 휴대폰 잃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가 되면은 곧바로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바로 중단이 되고요.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 기간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대전화 평균 교체 주기가 보통 2년 한 9개월 정도인데 그거를 아마 좀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저도 이렇게 진짜 모바일 신분증이 있거든요. 이렇게. 와. 네. 네. 사진 강렬합니다. 아, 그죠? 강렬해요? 뭐 이렇게 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가지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 정부가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덧붙이고요. 자, 이번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꼭 맞는 맞춤형 법을 만드는 법 고수를 만나봐야겠죠? 오늘 입법자들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소방관에 대한 어떤 폭행이나 또는 협박, 그 경우에 처벌이 충분치 않습니다. 소방관들에게는 적절한 방식의 이제 정당방위라든지 면책을 주는 그런 규정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인도적 지원을 하는 정확한 개념도 정립이 안 돼 있었고, 그다음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그 원칙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 현장에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까지 영역을 넓히는데 지금까지 국회에 이렇게 강력한 사이다는 없었습니다. 한 번 시동을 걸면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는데 예, 뭐 이렇게 강력한 뭐 사이다에 시동을 걸면 끝장을 봐야 되고 그러게요. 예. 제로 사이다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하지만 이 초강력 사이다 정치인이라는 이 강렬한 이미지가 초선 때부터 함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워낙에 시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의외로 요즘에는 이재정 의원이 좀 조용하네. 라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이제 3선이 되시면서 조금 자제를 하시는 건가요? 자제라기보다는요. 예를 들어 고구마 먹을 때 사이다 먹으면은 그래도 체하는 걸 예방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체했을 때는 정작 사이다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대중적 요법으로 간단하게 뭐 시원한 느낌은 들 수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이제 손도 따지고 그러니까 채기를 내려주는 그런 요법이 필요한데 이재정이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채워지지 않았나 해서 사실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다 근본적인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사이다도 필요한 건 맞고요.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에 막힌 구멍을 어떻게 수술하고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 의원님이 사실 별명 부자세요. 네. 네, 뭐 인간 사이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전에 이제 필사로 유명하셨죠. 2017년 그 국감에 또 스타셨고, 그 다음에 뭐 브로커라는 별명도 있고, 복덕방 사장이라는 별명까지 있는데, 그 다른 건 그래도 대충 알겠는데 복덕방 사장은 대체 어떤 의미에서 붙은 별명이에요?
이제 공인중개사 하면은 뭐 빌딩 뭐 이제 새로 구할 때 가는 것 같지만 복덕방이라고 했을 때는 동네 사랑방 같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거기서 별별 걸 다 해줘요. 선도 이제 중신도 하기도 하고 저는 국회에서 조금 문턱 낮은 방이 돼서 이재정 국회의원이 잘할 것 같진 않아도 마땅한 누군가 없을까? 국회의원들 어떻게 활용하면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싶을 때 누구든 찾아오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드려요. 대신 누가 잘할 것 같아요. 누구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심지어 어느 문을 열어보세요. 심지어 필요하면 제가 또 그곳까지 모시고 가서 뷰도 보여드리고 그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어려운 말로는 코디네이터? 어쨌든 답답한 마음에 찾아가면 어디든 매칭을 좀 해주시니까. 네네. 자, 그런 의지로 이제 입성한 20대 국회 초선 시절부터 돌풍을 일으켰고요. 이 치열한 정치판에서 지금 이제 중심의 자리에 서고 계시는데 그런 이재정만의 특별함, 남다름은 어디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삼선으로 의뢰 기대되는 역할이 아니라 뭐 남들은 조용해졌으니까 삼선병 걸렸어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롤을 찾기 위해서 너무 무거워지지 않으면서 삼선의 경륜에 맞는 그 지혜가 쌓여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가 꾸준히 찾았던 게 또 여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이재정 의원님 하면은 정말 똑 부러진다, 일 잘한다 이런 평가 정말 많이 받으시던데 그런 만큼 한번 시동 제대로 거시면 끝까지 달려가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사실 9년 넘는 시간 동안 입법 부분에서도 정말 끝장을 보는 두각을 나타내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입법 활동 꼽으라고 한다면 전 사실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 이 부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기리 씨도 기억나죠? 소방관 복장 입고 예. 회의 장소 들어가셨던. 네네네. 그게 이제 소방관 고 챌린지의 그 시작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다들 보면은 소방관 챌린저 하느라고 대부분의 많은 연예인들, 굉장히 인기 연예인들이 많이 하셨는데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소방 분진가루를 뒤집어 쓰는 건 기억하는데 그걸 제가 먼저 했다는 건 기억을 아무도 못하세요. 그거 중요한 건데. 네, 맞아. 근데 네. 괜찮아요. 훌륭한 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름에 이재정이 아니라 이제 소방관이 기억 남는 게 사실은 마땅한 거죠. 내심 서운하나. 인간적으로. 네. 아니 뭐 김혜수, 정우성, 뭐 엑소, 유준열 당대에 유명하다는 연예인들이 다 그 릴레이 안에 들어오셨고 그 이슈 자체가 이미 소방관들의 희생을 토대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준비가 돼 있던 법안인 거예요. 네, 거기에 제가 불을 지피는 데 조금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방관 고마워요.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응원합니다. 화이팅! 근데 불을 지피는 역할이 아니라 워낙에 추진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요. 거기에 다른 원동력은 아무래도 승부사적 기질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실 식구들이 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거나 말거나 그래서 하면은 반드시 결과치를 내는 것에 목표를 두고 법안 소위에 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법안 소위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을 넣을까? 이쯤 되면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데 기사뿐만 아니라 연예 프로 같이 연성화된 프로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콘텐츠를 한번 해서 제안을 해볼까? 정말 전방위적으로 스태프들이 노력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뚝심이라는 거는 저희 의원실이 가진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특별한 에너지로 과연 22대 국회에서도 뭔가 일을 내실 것 같습니다. 하거나 말거나. 하기로 했으면 끝장을 봐야 하는. 자, 이번엔 또 어떤 입법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가 됐죠? 네, 오늘 이재정 의원님과 함께할 입법자들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세상. 이 안전은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 첫 번째 법안은 이겁니다. 소방대원 폭행이 웬말? 구급 소방대원 안전 입법,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 구급법 개정안입니다. 자, 20대 국회부터 지금 쭉 해오시고 계시는데 소방 관련 법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유독 소방 관련 법에 애정이 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처음 제가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청 독립을 할 때도 그게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라는 이름으로 세트법을 내긴 했지만 소방관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는 궁극적으로 국민들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첨예하지도 않고 또 소방관들은 그렇게 소위 다른 권력 작용을 하는 기관들에 비해서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 하면 저번에 우리 오영환 의원님이 네. 거의 처음으로 기억될 정도로 국회에 정치적 의사를 넣는데도 굉장히 서투른 조직이죠. 그렇다 보니까 국민이 나서서 챙겨야 하는 거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지금 말씀하신 법안만으로도 충분치는 않지만 워낙 많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긴급하게 21대 국회에서 냈었는데 결국은 임기 만료로 제가 통과를 시키지 못했던 법이라 22대에도 재빨리 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기사를 통해서나 이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했다, 폭언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긴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긴급 구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일단 다툼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주치자, 그러니까 스스로가 주치자이면서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소방관들을 굉장히 함께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관들에게는 적절한 방식의 이제 정당방위라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긴급 재난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면책을 주는 그런 규정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는 게 현장에서 많이 없었던 거죠. 오롯이 당하는 것으로 본인의 책임이다 하고 견뎌야 했던 아하. 소방대원들이었던 거죠. 야,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소방대원, 구급대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다? 근데 이 현행법상으로도 원래 처벌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처벌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건 소방관에 대한 어떤 폭행이나 또는 협박 그리고 또 심하게는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 처벌이 충분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보완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관련된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소방대원이나 119 구급구조대원을 사실 뭐 폭행하는 거 이거 범죄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방청 통계를 보니까 매년 한 260건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아까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가해자의 84%가 주치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폭행하면은 이 사람 강력히 처벌하겠다라는 법은 있는데 이게 근절이 안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법과는 다르게 실제 처벌 수위가 좀 낮아서 그렇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요. 한 해에 200건이 넘는 폭행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구속률은요. 2% 정도에 불과해요. 어허. 대부분 뭐 벌금이라던가 기소유예, 약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 의원님께서 작심하고 법안 개정안 내신 것 같은데 내용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법이 또 집행되는 과정도 유념해서 지켜보고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일단 좀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방관 구급대의 차량에 관련된 경고를 한다든지 법률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방관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함께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방 활동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면 이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급대원이 사망하는 일은 어떻게 벌어진 건가요? 네, 우리 이제 강연이 구급대원 사례인데요. 드라마에서도 소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그 낭만 닥터 네, 김사부인가요? 김사부. 네. 그 내용 안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왔었는데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고 정말 사명감 있게 역할을 해주셨던 그것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생명을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생명을 정말 잃게 되는 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인데 이 구급대원 폭행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제 2014년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제 구급 현장에서 폭행으로 부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구급대원이 한 2,600명 정도 된다. 뭐 이런 자료도 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구급차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구급대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흉악범죄에 속합니다. 확실한 경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사실 붙여놓기만 하더라도 구급대원에 대한 어떤 폭행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뭐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뭐 소방 구급대원 처우에 있어서 가장 부러운 나라가 미국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것으로 따지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소방관이 1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어떤 직업이 가장 위세에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1등이 국회의원. 아하. 그리고 소방관은
10등, 11등 하위권. 그런데 미국과 독일은요 1등이 소방관이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가장 존경하는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소방관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지 않았으면 좋은 직업에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게 그 소방관이라고. 제 아들이 예전에 소방관 된다고 할 때 저도 모르게 다른 건 없을까라고 물어보고요. 왜냐면 그 처우라든지 그 라면 드시는 모습, 그다음에 뭐 본인들의 용품 본인이 사야 된다 뭐 이런 소식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정말 대우를 철저하게 그에 응당한 대우를 받아야 우리도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의원님의 법안이 통과되면 정말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하고 또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는 아이 이제 젖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하면서 스스로 울어주지 못하는 분께도 살필 수 있는 좀 그런 정치권 내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럴 때는 가장 든든한 국민 권력이 뒷배가 돼주셔야 합니다. 소방관들이 통상 이제 정치적 활동이나 권력 작용에 의해서 굉장히 후순위다 보니까 또 스스로를 챙기는 것 같으니까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인데도 말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뒷배가 되어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렇게 뒷배가 되어서요. 정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언제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드는 우리 소방대원분들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정 의원님의 완벽하게 안전한 세상을 위해 열어갈 두 번째 법안은요. 완벽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바로 해외 긴급구호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그 보다 폭넓은 인도 지원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뭐 국제 기구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NGO와의 어떤 긴밀한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혹시 이 법안에 좀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법안을 보면은 해외 긴급 구호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도적 지원하고 사실 크기가 조금 달라요. 긴급 구호는 훨씬 더 좁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적 지원은 훨씬 넓은 범위거든요. 대한민국 예산이 인도적 지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정부는 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정작 집행할 수 있는 건 이 법률에 따라서 구호, 긴급 구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어떤 개념을 국제사회가 용인하고 우리가 합의한 정도에까지 우리 대한민국 법률도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면적인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도 지구촌 재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자, 하지만 뭐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다는 말씀이고, 자, 이 법안의 그럼 취지를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민국 5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6.5%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늘어났다라고 박수만 치고 있기에는 정작 진짜 필요한데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린 늘렸어가 아니라 얼마나 피해 현장에서 체감하는지가 중요한데 아직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인도적 지원을 하는 정확한 개념도 정립이 안 돼 있었고 그다음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필요한 게 법률도 사실은 얼기설기 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게 뼈대를 기준으로 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원칙, 뼈대를 세우지 못했던 그간의 법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원칙부터 시작해서 실제 그 현장의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까지 영역을 넓히는데 중심을 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앞서 이제 소방 구급대원 폭행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또 우리나라 해외 구조의 핵심이 소방 구급대원들이거든요. 결국 이분들이 출동을 하는 건데 활약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네, 맞습니다. 캐나다 산불 사례도 있었고요. IT 지진 때도 있었고 대만 지진도 또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재작년이었나요? 터키 지진 당시에는 이 터키가 가진 지리적인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인접 국가의 지원이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때 대한민국 구호대가 과중한 업무를 스스로 감당해야 될 만큼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우리 형제의 나라라고 한 터키에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올라가는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실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든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소방대원들이 파견 나가는 그 모습 보면 진짜 감동적이고 이런 게 정말 국위선양이고 나라를 드높이는 일인 것 같은데 지금은 긴급 구호 부분, 그러니까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부분만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후에 복구, 재건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공백이 있어
있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법률안을 통해서 좀 추가를 해두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국가적인 또 소득이 있습니다. 무상 ODA라고 해서 무상 원조인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그 전 세계 시민들의 그런 호응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국가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 국민의 개별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단시한적이지 말고 긴 그림으로 공공외교라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가 단순히 도와야 돼 이상으로 우리 국가적 아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지점입니다. 혹시 궁금한 게 예전에 그 소방관 고 챌린지처럼 이번에도 이 인도적 지원 챌린지 이런 것도 또 도전해 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챌린지로 또 한번 네. 챌린지요. 그때는 밀가루를 뒤집어 썼었는데 이게 이제 뭐 법률안을 내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지만 사실 국회의원이 뭐 에이전시 또 애드버커시라고 해서 그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자원 조직 활동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뭐 똑같은 건 기시감이 있으니까 안 먹힐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함께 해주신다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만 하신다면 제가 한번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야, 역시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네요. 예전에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한 번 더? 하지만 기시감 때문에 또 효과가 있을지는. 반향이 있을 만한 걸로 하신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나서주시면 조금 반향 있지 않을까요? 다들 이제 국민께 알려주신 주목받는 분들인데 국회의원보다는 더 반향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님이 하자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먼저. 그럼 기리 씨부터 시작하면 되겠어요? 이 예. 전에 어떻게 엑소에서 바로 김기류 넘어오는 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 심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사해야 돼요. 맞습니다. 세계적인 정말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민간인 특히나 가장 고통받는 건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해외 구호법 전부 개정안 통과가 된다면 아주 의미가 클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는 중견국이거든요. 뭐 개발도상국이었다가 이제는 뭐 어느 단계가 되고 이런 얘기 설명을 해외에선 지겨워할 정도로 우리는 명백한 중견국이고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그 국격에 걸맞는 활동, 이제 세계가 기대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아이들과 여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ODA 관련된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아동 문제가 늘 함께 결합돼 있거든요. 미래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에 당장 그 아이들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국민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또 위상도 높아지고요.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1대에서는 국회 산자위 위원장을 하셨지만 원래는 외통위를 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정부의 칸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도 있거든요. 위원회가 딱딱 갈라지다 보니까 사실 저는 외통위에 있었지만 통상이라든지 글로벌 무역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외통위에서 통상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하면 관련 자료를 획득할 수가 없고 또 통상위에서는 그런 외교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중위도 했었고 외통위도 하고 또 제 관심사가 뭐 에너지 문제나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산업에도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상임위가 비록 한꺼번에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외통위에 있으면서 그런 저의 경력의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방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눴던 해외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제 NGO 그다음에 글로벌 어떤 재단 거기에 그 산중위원장이었던 경험을 덧붙여서 제가 기업들도 함께 파트너십으로 그 플랫폼 안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관 그리고 또 기업까지 함께하는 글로벌 협력을 할 수 있는 개발 협력,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을 할 수 있는 포럼을 외통위에 온 김에 또 산중위를 경험한 김에 또 제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외통위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와 관련된 법안도 분명히 준비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관련 법들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염려하시는데요. 저희 당에서도 관련된 대책위를 구성을 했고 또 제가 우리 당에서는 또 여성 당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위원장직에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 함께하면서 관련된 개정 법안들 함께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여성의 지위가 또 외교와도 접목이 되거든요. 유엔의 안보리라고 하는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분쟁 갈등 지역에서 여성이 분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그런 이제 화해 무드에서 정책 결정자로 관여하면 그런 평화 협정은 훨씬 더 기간이 오래 간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성적 리더십이 굉장히 두터운 방식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인 방식으로 발휘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외교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도 여러 군데 국지전도 많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상황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상황들에서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여성 지도자, 여성적 리더십으로 남자들의 어떤 전쟁놀이 같은 방식의 해결이 아니라 여성적 리더십으로 보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여성과 외교를 결합한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국제적으로 거시적으로 이제 그 세계 평화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지역구인 안양시로도 한번 가볼까요? 또 안양시에 대한 또 계획도 있으실 테니까 말이죠. 제 지역구가 안양에서도 이제 세 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소위 평촌이라고 하는 평촌 학원가가 있는 소위 살기 좋은 이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신도시가 90년대에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노후화돼서 오히려 국가 자원이 들어가지 않아서 손은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신도시는 배드타운이었거든요. 이제는 도시의 기능도 달라져야 되고 도시를 조금 재건할 필요도 있고 단순히 뭐 새로 허물고 새로 짓는다 개념이 아니라 도시 개념을 새로 잡아가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더 역할을 하고자 관련된 법안도 내고 있고 또 지역 내에 뭐 노후화된 시설 특히 안양교도소 같은 경우는 이전 추진이라든지 예. 재배치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안양교도소가 벌써 한 60년 됐죠? 네, 60년이 넘었죠. 네. 네. 정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또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정 의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세 분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는 말이죠. 네. 이렇게 의원님이 우리 MC들 주변부 가장자리 김기리 씨랑 저를 많이 좀 아이 컨택 해주셨거든요. 처음 같아요. 보통은 이제 요 중앙에 집중을 하시는데 네. 아까 이제 그 사회 어떤 가장자리 소외된 분들 챙기시는 마음이 저는 확 느껴졌어요. 이 끝자리를. 느꼈죠. 네. 그렇죠. 저기 이거 원탁 테이블이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거지. 아니 근데 그게 별거 아니지만 저는 이제 맞은편에 있지만은 예. 우리 전민기 팀장을 보신다는 거는 쉽지 않은 정말 일이죠. 소외된 자리를 봐주신 거예요. 소외된 자리 봐주신 거예요. 제가 의원님. 팬이었어가지고 약간의 사심을 섞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김성근 야구 감독이 한 그 유명한 좀 어록이 있더라고요. 만족하지 않는 마음이 다음을 만들고 끝장을 본 사람은 미련이 없다. 미련이 없는 날까지 물론 그 성격상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국민을 위해서 끝까지 좀 뛰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죠? 오늘 의원님께서 이 대본을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어, 지금 보시면은 덮고 계시다. 아직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너무나 좋은 계획, 좋은 법안들이 이미 다 머리에 다 있으시고 앞으로 이 좋은 추진력과 함께 세상에 있는 많은 아웃사이더들이 우리 의원님처럼 인사이더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나라 만들어주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임주혜 변호사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삼행시 준비해봤습니다. 삼행시 전문가예요? 네, 삼행시 선물 드리겠습니다. 운 좀 크게 띄워주세요. 네. 이번에도 이재정. 네. 재선 3선도 이재정. 정말 잘한다 이재정. 마지막에 성대모사였죠? 잘한다 이제죠. 알아봐 주셨네요. 그거였네. 제가 오늘 의원님 뵈면서 보니까 다들 이제 일 너무 잘하시겠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똑 부러지시고 지금 원하시는 바도 딱 명확하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고려하면 잘한다라는 의미에 일도 잘하고 법안도 잘
만드셔야겠지만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 소방 광고 챌린지 정말 감명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안을 만들어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는 걸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의원님은 그것조차도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또 응원드리는 마음 듬뿍 담아 삼행시 선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예. 근데 저는 동생이자 후배로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오늘 그냥 이 스튜디오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녹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 웃고 계시거든요. 근데 웃는 사람을 보니까 저도 막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배우고 싶은데 혹시 이게 좀 연습된 웃음이신지 아니면 진짜 행복해서 웃으시는 건지. 네. 아니,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한 얘기가 옛날엔 정말 밝게 웃었는데 제가 웃음이 사라진 두 가지 사건이 있다. 국회에 들어간 이유 그리고 결혼 이유. 웃음이 많이 줄어서 이 하는 정도입니다. 바가 큰데요. 예. 웃음이 많이 줄어서 이 줄어서 이 정도입니다. 정도예요? 예. 지금은 약간 자제를 하고 이 TPO를 아는 웃음입니다. 많이 예전에는 그냥 그저 좋아서 희죽희죽 웃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게 이제 뜻풀이를 해석을 하자면 정말 국회 입성과 결혼 덕분에 예, 그래도 이렇게 예, TPO를 아는. TPO를 아는 웃음을 지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정리해도 되겠죠? 역시 명MC네. 자, 그럼 우리 이재정 의원님 끝으로 22대 국회에 임하는 포부와 의원님이 추구하는 세상 어떤 세상인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나는 정말 내가 국회의원인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색하죠. 나는 내가 선생님인 게 너무 좋아 하면 네 하고 박수를 쳐요. 여전히 정치는 여러분들한테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그런 편견 안에서 신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저는 국회의원인 게 너무 좋아요 했을 때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말로 같이 호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우리 역할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국민도 행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행복을 놓치지 않으면서 기꺼이 그냥 짓는 웃음이 아니라 저도 행복해서 국민도 함께 웃기 위해서 짓는 웃음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야, 우리 국민들도 함께 행복해서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새로운 정치, 만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기리 씨도 그렇고 이제 우리 전민기 팀장도 프리랜서죠? 프리가 됐습니다. 그쵸? 3개월 전에 회사를 나왔어요. 예.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함께하면서 계약서를 썼을 테고 네. 좀 유심히 보셨어요? 어때요? 계약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글도 길고 예. 그래서 잘 못 읽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깁니다, 보통. 그러면 이 산재보험이라는 건 좀 가입했습니까? 산재보험이 제가 예. 이게 가입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네요. 들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하긴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우리도 자세히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회사 있을 때는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프리랜서니까 사실 보험을 가입할 곳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없는 상태거든요. 네. 자, 그래도 임주혜 변호사는 현재 직장에 또 소속이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하다가 뭔가 산재와 관련된 어떤 일이 생긴다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아예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외부에 나와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또 이 회사에게 산재 처리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안 돼요. 네. 그렇죠. 방송하다 마음 다쳐도 안 됩니까? 마음 다친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재밌게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 나는 다치면 산재보험 처리할 수 있냐 없냐 우리 기리 씨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지금 내가 근로자냐 아니냐, 내가 어딘가 속해 있는 그래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잘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워낙에 이제 직업의 형태가 다양해져서 뭐 직장인도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프리랜서, 뭐 특별 고용직도 있고, 뭐 특수 고용직, 뭐 다양하게 좀 넘쳐나는 시대인데 법적으로 어떤 경우는 산재가 적용된다고, 어떤 때는 또 안 된다고 하고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이 바로 이 산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선생님, 우리 음악 교실 이사 가요? 아니야, 교실이 낡아서 멋지게 인테리어 하려는 거야. 아, 진짜요? 아, 신난다. 우리 민기 같이 짐 좀 싸줄 거지? 어머, 큰일 날 소리. 이삿짐은 이삿짐 센터에 아시면서? 그래. 근데 아저씨 올 때 됐는데 아직 안 오시네? 그다음엔 김기리 씨 신문. 아, 여기요. 아니, 아저씨가 혹시 오늘 짐 날라요? 근데 너무 매가리가 없어 보인다. 아저씨가 겉은 이래봬도 힘은 장사거든 본래 저 알통 이두박군 끝내주지. 뭐 생각보단 괜찮네요. 아, 먼저 피아노 밖에다가 좀 빼야 되는데 아이고 좀 이 피아노 드실 수 있겠어요? 아, 이 회사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보자. 자, 들린다. 와, 아저씨 의외로 천하장사다. 아이고 어머, 아저씨, 아니 젊은 아저씨가 이걸 어떻게? 민기야 빨리 119. 저 여보세요. 개인 용달하는 김기리 씨. 네, 그런데 누구? 예, 여기 근로복지공단인데요. 산재 신청하셨던데 김기리 씨는 해당이 안 돼서 연락드렸어요. 왜 안 돼요? 저 분명히 된다고 들었는데. 아, 네. 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모 기업에서 의뢰받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고 일하신 거잖아요. 김기리 씨는 개인 사업자인 거지 근로자가 아니세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니 내가 직접 학교와 거래한 것도 아니고 땡땡 업체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근로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글쎄요. 어쨌든 저 근로자는 아니라서 산재 적용은 불가하니까 그리 아세요. 아니 저기요, 병원비에 앞으로 한참 동안 일도 못 하는데 나 어떻게 이런 된장 쌈장 고추장. 아니, 형아 같은 아저씨 걱정 마요. 내 생각에는 법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럴까? 근데 넌 여기 왜 있니? 그러게요. 갑자기 이 아이는 왜 아저씨를 왜 따라다니고 병문안 갔을까요? 대본이 너무 미스테리한데요? 갑자기 나타났네요. 저도 왜 거기 있는지는 여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고맙네요. 옆에서 그런 것도 신경도 써주고. 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말이죠. 모 업체가 이제 짐을 나르는데 개인 용달하는 분을 쓴 겁니다. 예, 근데 피아노에 깔려서 사고가 났고 이게 실제 사건이라면 굉장히 큰 사고죠. 아,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볍게 좀 각색을 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크고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에요. 그 A씨가 2022년 12월 26일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대형 피아노 옮기다가 예. 깔리는 사고를 당했는데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게 됩니다. 그 A씨가 평소 화물차로 이 이삿짐을 운송하는 그 개인 사업자였는데 이날에 이제 다른 회사로부터 이 피아노를 옮겨달라는 그런 의뢰를 받고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겁니다. 아유, 이거를 저희가 몰랐네요. 알고 했으면 이거 조금 무게감이 실리게 연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예. 저희는 이제 재연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가미를 했습니다만. 네네. 근데 이 그랜드 피아노였다면은 뭐 무게가 뭐 한 200kg, 300kg는 넘었을 것 같은데 예.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정까지 갔다는 거죠. 이거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사망한 A씨의 배우자인 B씨께서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하고 장례 비용을 신청을 했는데 이걸 이제 거부를 당합니다. 이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얼핏 들으니까 A씨는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 말대로 근로자로 보기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난 거죠? 그렇죠. 앞서 우리가 이제 각색해본 내용에서도 이제 개인 사업자라고 지금 찬정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옮기는 이런 짐들을 옮기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체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사업자인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라 근로자성이 없다라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개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처분을 안 해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이 사실 A 씨는 일을 해달라고 한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근로자로 어떻게 인정이 된 것이죠?
그렇죠. 이 근로자성이 법에서 특히 노동 관련 법률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로자성을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느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료와는 관계가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그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딱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어떤 정해진 일을 회사로부터 받고 그 일을 해줌으로써 임금을 받는 관계일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과정에서 회사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나에게 어떤 업무를 지시하면서 내가 그걸 불이행하면은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갖고 있는 우리가 이걸 지휘감독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회사가 관여한 바가 있다면은 우리 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해주고 있어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옮기는 일을 맡긴 회사가 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이 근로자에게 결국 어떤 일을 의뢰했고 그에 따라서 이 일을 수행하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임금을 목적으로 했다는 건 알죠.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다라는 건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 보니까 A 씨에게 일을 의뢰한 이 회사가 일의 어떤 내용이나 시기 같은 걸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에 필요한 뭐 비용이나 식대 같은 것들을 제공한 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개인 사업자로서 이 수행하던 화물차 운전이 아니라 피아노 이 운반을 하다 사고를 당한 점을 이제 지휘 감독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변호사님, 근데 결국 이제 근로자성 여부는 어떤 그 계약 형식과는 또 약간 별개인 건가 봐요? 그렇죠. 계약 형식과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성 인정해주지 않기 위해 계약서는 다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쓰고 마치 근로자처럼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는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고 내가 정말 이 회사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느냐 종속 관계이냐가 중요한데 그걸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같은 게 정해지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뭐 지각 처리가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일을 맡길 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있었는가 근무 장소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개인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피아노를 날랐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언제 어디까지 가서 이렇게 일을 하라 이런 부분이 결국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본 측면이 이번 판결에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뭐 프리랜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소속돼 있는 연예인인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소속사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기리 씨? 아, 이거 앞으로 제 대표님 말을 좀 일단 잘 들어야겠다는 소속사 대표의 네. 말을 그죠? 네네. 성훈이 선배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일이 선례가 잘 자리 잡힌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도 좀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김기리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직업 다양성의 시대. 산지 혜택을 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누릴 수 있는 세상 부탁해요. 성훈이 대표에게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자, 사실 뭐 정말 산재 처리를 한 해 만에 뭐 이런 걸 떠나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든든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만들어질 좋은 법들, 저희는 그 법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